안녕하세요. 라펙터의 나인손입니다. 저는 지난 7월 26일 오후에 렉서스 LM500H를 시승했습니다. 그날 폭염경보가 내리고 프레젠테이션 보고 나오니까 또 한바탕 소나기가 쏟아졌던, 그래서 엄청나게 덥고 습했던 날입니다. 실내에서 나오니까 바로 렌즈와 제 안경에 습기가 뿌옇게 내릴 정도로 그렇게 더웠던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에서 저 멀리 일산까지 굳이 LM을 시승하러 갔던 이유는 차가 정말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이 차는 가격이 2억에 육박합니다. 그 돈이면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를 준수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니밴을 산다. 그렇다면 이 차는 럭셔리 세단을 포기할 정도로 정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해외에서는 비즈니스용 고급 의전 차량으로 많이 사용하는 고급 미니밴. 이게 우리나라에서 S클래스를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저의 오늘 시승의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렉서스 LM500H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렬한 박스였던 알파드에 비해서 길어진 오버행과 푸근해진 옆 라인이 렉서스 LM은 훨씬 포근하게 중하게 보이게 합니다. 이 도어 캐치는 소프트 터치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스위치를 살짝 잡으면 문이 탁 열립니다. 안쪽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를 살짝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당겨서 열 수도 있어요. LM의 1열 시트를 보면은 이 차가 정말 2열 중심의 차구나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앞좌석도 세미 아닐린 가죽을 사용하는 등 고급스럽기는 한데 공간 자체가 달라요. 특히 조수석 공간은 대단히 비좁다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LM을 구입하셔서 조수석에 부인을 앉히면 부인을 조수를 만드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당연히 뒤 슬라이드 도어도 소프트 터치 방식입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이렇게 쫙 열립니다. 와, 고급스럽다. 딱 두 사람만을 위한 리무진 공간입니다. 이 시트에 사용되어 있는 가죽, 이게 L 아닐린이라고 하는 가죽인데, 원래 아닐린 가죽은 모기가 무른 자국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정말 최고급 무결점 가죽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으로 만져보면 와, 정말 소프트하구나 라는 것을 앞좌석에 있는 세미 아닐린도 좋은데 거기에 비해서도 확실히 느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2열 시트는 도요타 알파드와 마찬가지로 차체와 방진 고무를 통해서 절연이 됩니다. 즉 차체의 진동이 시트를 통하여 승객에게 전달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거죠. 이따가 디테일하게 기능과 함께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다 좋은데 여기는 가방은 안 들어가고요. 오케이. 그래도 트렁크가 이러고 나서 골프백이 4개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지금 모니터가 듀얼 모드로 돼 있어 가지고 같은 컨텐츠가 지금 16:9 모니터 2개로 재생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진짜 착좌감이 좋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냉장고가 있다고 했고요. 지금 냉장고가 2단으로 작동 중이라고 점 2개가 보입니다. 사이드 섀도우를 이게 2개가 한꺼번에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일본 차들이 보면은 되게 아기자기해서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도 이렇게 조그만 게 있고요. 여기는 비즈니스 클래스처럼 테이블을 꺼낼 수가 있고요. 아이고 귀여워라. 그리고 오케이, 요거를 딱 누른 다음에 위로 열기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구역별 조절 그래가지고 저는 머리에 땀이 많으니까 머리의 온도를 낮추고, 그러면 요 위쪽에 있는 송풍구가
바람을 많이 내보내겠죠. 그리고 깜빡 잊어버릴 뻔했는데 이 오버헤드 콘솔이 운전석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뒷좌석에도 있네요. 그래서 슬라이드 도어를 위에서 열고 그 다음에 루프 쉐이드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열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건 뭘까? 거울인가? 이것도 수납함이네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송풍구가, 여기가 머리 쪽 송풍구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가슴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이 요 다리 쪽으로 나오는 이 상체용 송풍구가 되겠고요. 요 아래쪽에 다리 송풍구가 또 있고요. 여기 스크린 위에 보면은 이 창문이 있어요. 요거구나. 이렇게 하면 유리창을 닫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딱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간유리처럼 이렇게 프라이버시 모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요 프라이버시 모드고, 그 다음에 요걸 딱 누르면은 이게 락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뒷좌석에서만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발을 했고요. 여기 파주 출판도시 뒤쪽 이면도로, 여기 주차 한 차가 되게 많죠. 여기를 주행을 하는데 승차감이 확실히 시트하고 차체가 절연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나네요. 이게 발은 제가 바닥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바닥에서는 진동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이 차가 아무리 주파수 감응형 쇼크 옵서버가 들어가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사용했다고 해도 그런 부분은 남아 있는데, 이 시트를 통해서 몸으로 전달되는 이 진동은 확실히 잘라주네요. 이게 방진 고무하고 이제 무진동 그 스펀지 같은 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긴 이 차가 얼마짜린데. 렉서스 LM500H를 시승하다 보니까 어느덧 의자를 슬쩍 제끼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만큼 뒷자리가 편하기는 편했어요. 그리고 널찍한 공간이 참 좋았고요. 그런데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많으니까 이것저것 해보게 됩니다. 이제는 또 발받침도 한번 쭉 올려보고요. 그래서 이 오토만 시트가 옛날에 LS430에서도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렉서스에 쌓인 걸 한번 느껴봅니다. 그리고 아예 이번 기회에 의자를 완전히 제껴봅니다. 4인승으로 만들어 놨으니 확실히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76.5도까지 누울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누운 것 같아. 이건 진짜 완전 비즈니스 클래스 같은데 허리가 조금 매겨요. 허리가.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차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시트를 많이 눕히시면 안 됩니다. 안전벨트가 상체를 잡아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의자를 조금 세우고 오토만도 적당한 위치까지 다시 되돌려 놓습니다. 역시 등받이를 살짝 눕힌 저중력 자세가 움직이는 차에서는 가장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좋은 시트가 내 몸을 받쳐주는 느낌이 이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하늘의 경치도 좋고요. 또 잔다. 지금 진짜 좋은 거는 이 바닥에 벽돌 무늬에 대한 질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좋다. 그런데 오히려 구름 질감은 뒷좌석보다 앞좌석이 좋아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되게 직관적이고 되게 사용하기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자체 착장감은 괜찮고, 시트가 이게 세미 아닐린 가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들야들하긴 하지만 표면에 이제 흡착하는 느낌, 그러니까 딱 앵기는 느낌은 적어요. 살짝 미끄럽습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4 이 4륜구동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뭐 출력이라든지 토크 부분에서는 상당히 여유가 있고요. 이 차의 성격에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뭐 풍성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 차는 샤시를 바꿔야겠다. 샤시가 진동이 많네요. MVH 특성을 좀 다시 해야겠어요. 지금 제가 주행을 할 때는 이 주행하는 느낌이 멜로우 옐로우 출렁출렁 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세팅이라 그러면 사실은 바닥에서 진동 같은 거 안 올라오게 쫙 갈라줘야 되는데 운전석 바닥은 발바닥이 간지러울 정도로 올라오네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추측을 해봅니다. Q&A 세션에서 엔지니어 분께서 차체의 강성 보강에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열리는 면적이 넓은 이 미니밴의 차체 구조는 차체 강성에는 정말 취약하죠. 그래서 정말 보강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혹시 이러한 그 바이브레이션과 하쉬니스의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토요타는 원래 엄청나게 강력한 차체 강성으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독일차의 스타일이 아니라 차체 강성은 어느 정도 갖추되 차가 받는 스트레스를 어느 한쪽으로 배출시켜버리는, 차 안에 응력이 쌓이지 않게 하는 그러한 설계 사상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TNGA 플랫폼 이후로 강성 강화에 집중을 하는 토요타, 게다가 MPV의 강성의 취약점을 강화하려는 엔지니어들의 노력, 이런 것이 합쳐지면서 그러한 유연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부분이 오히려 취약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어 서스펜션의 부재입니다. 유럽에도 이러한 럭셔리 리무진형 미니밴들이 있습니다. 억대로 호가죠. 이 모델들은 거의 빠짐없이 뒷 서스펜션에 에어 스프링을 사용합니다. 그것만이 차체를 노면의 진동으로부터 절연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핸들링 특성은 확실히 뒤쪽이 길고 무거운 차인데 그래도 앞부분의 느낌은 꽤 명료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와인딩 같은 이 뒷길을 돌아 나가는데 차가 거추장스러운 느낌은 전혀 없고 스티어링 느낌은 대단히 자신감이 있어요. 차가 진짜 크고 무겁구나. 달리는 게 그렇게 재미있는 차는 아니고요. 자, 한번 코너링을 쭉 돌아볼까요? 박스형 70km. 브레이크는 괜찮습니다. 믿음직하네요. 그런데 물러요, 차가 물러요. 근데 이렇게 달리면 뒤에서 싫어하시겠지. 네, 지금 자유로 주변 고속화 도로를 달리고 있고 저는 뒤에서 아주 릴렉스한 포지션으로 누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그 주행 질감을 제가 느낄 거 아닙니까? 이 차가 이제 거의 2억에 가까운 차인데 이게 이제 S450 정도의 가격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뭘 사면 내가 더 편할까? 공간감에서는 무조건 이 차가 좋죠. 특히 위쪽 공간이 열려있는 느낌, 그리고 이런 커다란 스크린이 내 앞에 있는 거, 이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S클래스도 4인승으로 쓸 확률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좋아요. 그런데 솔직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라든지 가끔 노면 충격에 의해서 덜컹거리는 소음이 울려 들어오는 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 차가 아무리 고급이라도 승합차는 승합차구나 라는 느낌을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시트 자체가 방진곰으로 절연되어 있고,
그리고 정말 좋은 가죽을 시트 표면에 사용을 했고, 그래서 몸에 닿는 느낌은 대단히 좋아요. 그렇지만 이 차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 소음, 이제 근본적인 MVH 대책이 제대로 모든 걸 정리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절연되어 있는 시트 쪽으로 네가 알아서 정리해라고 얘기하는 쪽이 생각보다 많이 남는다라는 것은 분명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감과 거주성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매끄러운 주행 질감을 선택할 것이냐, 그거는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리어시티 엔터테인먼트의 질도 차이가 있겠지만은 양감에서는 이건 따라갈 수 없죠.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취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차는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거 좋고, 하지만 확실히 틈새 시장용 차라는 거는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에어컨은 참 시원하다. 그런데 이 리모컨이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인데, HMI는 한 20년 전에 쓰던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리고 이제 물리 버튼들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이 있는 물리 버튼들이 차라리 이런 스크린에 대한 버튼들 이런 거는 여기다 넣어놔도 되는데, 진짜 이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시트, 모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정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음성인식을 좀 더 많이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런 차에 뒷좌석에 앉아 있을 사람은 이 테크 프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 아니면 비서가 다 해주길 바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인터페이스를 이 캡틴의 연령대라든지 취향하고 좀 맞추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승후 Q&A 시간에서 일본에서 오신 엔지니어 분께 이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한 음성 인식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공감하셨고, 렉서스도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 경험과 유저 인터페이스가 요즘만큼 중요한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많거든요. 특히 뒷좌석 기능이 많은 LM500H 같은 차에게는 더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